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디펙 초프라 박사의 슈퍼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디펙 초프라 박사는 한국에서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계기는 일단은 명상, 또 행복에 관한 이분의 이론이 너무 인상 깊어서 그렇게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더 좋았던 점은 이분이 그냥 어떤 영성가처럼 뜬구름 잡는 소리로 명상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행복론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의학을 기반으로 하여서 본인의 전공을 살리셔서 과학 기반, 지식 기반으로 우리가 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런 방법론, 또 그 중요성,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기회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주셔서 이분을 참 관심 있게 보게 되었고, 이 책에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저자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디펙 초프라 박사와 루돌프 탄지라는 또 다른 신경과 교수께서 함께 공동으로 쓰신 책이고요. 디펙 초프라 재단의 설립자이자 초프라 웰빙 센터 공동 창립자로서 내과, 내분비내과, 신진대사 전문의를 취득했으며 동양 철학과 서양 의학을 한데 아우른 독창적인 건강론과 행복론으로 수많은 독자를 둔 세계적인 작가이기도 하다. 서양에서 의학 공부를 하시는데 이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도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출신과 관련해서 동양 철학과 본인께서 자라오시면서 익히셨던 그런 본인의 그런 바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서양 의학을 한데 아우른 그런 독창적인 본인만의 길을 걸어가셔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슈퍼 유전자라는 책은 사실 2015년에 이미 출판이 되었던 책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디펙 초프라 박사는 이 책에서 우리 유전자를 좋은 유전자 그리고 나쁜 유전자 그것을 능가하는 슈퍼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고요. 그러면서 들어가는 머릿말에 왜 슈퍼 유전자라고 본인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렇게 카테고리를 나눴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제목으로는 유전자 탓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딱 해당되는 말이죠. 왜냐면 책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한국 분들도 그렇잖아요. 헐리우드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분들도 막 이렇게 아주 유명한 가수나 아이돌이나 연예인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뭐 김연아 선수 마찬가지고 또 유명한 분 어떤 분 계실까요? 원빈이나 강동원 또 요즘에는 잘생겼다. 아, 유전자가 너무 남다르다라고 하는 사람, 뭐 차은우 이런 분들 볼 때 사람들이 야, 저거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우리는 이미 안 돼. 라는 선을 딱 긋고 그 사람들은 유전자가 남다르잖아. 저건 다 유전자가 좋아서 저러는 거야. 라면서 마치 유전으로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없으며 우리는 그냥 그것에 만족해야 하는 무슨 그런 수동적인 삶의 태도를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믿음은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 의하면 누군가 남보다 아름답거나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일 때 타고난 좋은 유전자 덕분이라면서 부러워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아주 아이러닉하게도 할리우드의 유명 여배우 중에 아직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유방 절제술을 받아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나쁜 유전자의 위협이라는 예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전자에는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인 믿음에서 가지는 좋은 유전자, 소위 연예인, 그리고 아주 아름답거나 두뇌가 똑똑한 사람들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믿어버린 그런 좋은 유전자가 있는가 하면 암이라던가 뭐 자폐증이라던가 조현병 이런 것을 후대에 물려주는 그런 나쁜 유전자도 있다라는 우리의 믿음. 그것은 그렇게 우리는 이원화해서 이거 아니면 저것, 좋은 유전자 아니면 나쁜 유전자 이렇게 믿어버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주 확고하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고정관념들을 과감히 버릴 때가 왔다라고 머릿말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는 고정적이지 않으며 유동적이고 역동적이며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반응한다. 이제 우리는 유전자 활성의 대부분이 우리의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유전자와 유전자 활성이라는 개념을 조금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전자는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거나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유전자 활성은 우리가 충분히 통제하에 있다. 그래서 신유전자학이 발견해낸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이 책의 토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전자 활성이라는 이 개념에 집중해서 우리가 그것을 변화하고자 하면 어떠한 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도 하나의 리스트 목록으로 정리해서 디펙 초프라 박사가 이미 머릿말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전자 활성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요. 감정의 변화를 억누르고 걱정과 우울감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해마다 유행하는 감기나 독감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정상적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만성질환에 저항할 수 있다. 계속되는 통증과 아픔을 없앨 수 있다. 몸에서 느끼는 불편함의 대부분을 잠재울 수 있다. 노화 과정을 늦추고 되돌릴 수 있다. 체중을 줄이고 유지하는 데 최선의 방법인 신진대사를 정상화할 수 있다. 암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유전자 활성을 컨트롤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이 더더욱 도움이 되겠지요. 저는 진짜 실제로 명상을 어떻게 딱히 구체적이고 좋은 방법론을 통해서 접근했다기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영혼이 너무 간절해서 실제로 부자가 되신 분들이 명상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 하다 보니 숙면을 더 잘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여기서 언급했듯이 혹시 지금 불면증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혹은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취해서 바꾸고 변화시켜서 내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행복에까지 이룰 수 있는지 한번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전자 활성을 최적화한다는 생각은 좋은 유전자와 나쁜 유전자라는 패배주의적 사고를 날려버리는데 훌륭한 원동력이다 라고 디펙 초프라 박사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좋은 유전자와 나쁜 유전자라고 이렇게 딱 데카르트식으로 뭐 아니면 도, 흑 아니면 백 이렇게 흑백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건 일종의 패배주의적 사고다. 즉 좋지 않은 사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20년 동안 이미 방대하게 확장된 유전체에 관한 지식이 사실은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부족하게 전달이 되었다고 디펙 초프라 박사는 손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유전학 분야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연구로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지 이제는 알아야 할 때라고 하고요.
우리 인간은 좋은 유전자와 나쁜 유전자가 있다는 낡은 지식. 제발 이건 좀 갖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갖다 버리고 이제는 한계를 모르는 슈퍼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 새로운 지식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슈퍼 유전자, 디펙 초프라 박사가 말하는 어떤 일종의 한계를 짓는 그런 단위의 좋고 나쁨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는 것, 유전자라고 하는 것, 유전자를 활성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접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좀 마음을 열어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디펙 초프라는 3가지 내용을 언급을 하는데요. 첫째, 슈퍼 유전자는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대략 2만 3천 개의 유전자와 유전자들 사이에 자리한 97%의 DNA가 이중나선을 이룬다. 이것은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고. 둘째, 모든 DNA 가닥에는 유전자를 작동시키거나 중지시키고 활성을 높이거나 억제하는 스위치가 존재한다. 이는 방의 전구를 켰다 껐다 하는 스위치와 비슷하다. 이 가전은 원칙적으로 후성 유전체가 통제하며 소매가 몸을 감싸듯 DNA가 감싸는 완충 단백질을 조절한다. 우리가 살아 숨쉬듯이 후성 유전체도 역동적이고 살아있으며 복잡하고 매혹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겪는 경험에 반응한다. 셋째, 사람의 장, 입안, 피부에 사는 미생물에도 유전자가 있으며 주로 장에 서식하는 미생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내 미생물의 수는 우리 몸의 세포수를 넘어선다. 대체로 우리 장에는 500에서 2000종의 세균으로 구성된 장내 미생물이 100조 마리나 살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 장내 미생물은 외계 침략자가 아니라 장내 미생물군과 더불어 수백 년간 진화해 왔으며 현재 인간은 장내 미생물군의 도움 없이는 음식을 소화할 수도, 질병에 저항할 수도, 당뇨병부터 암에 이르는 만성질환에 대항할 수도 없다. 이제 장내 미생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디펙 초프라가 강조하고 있는 이 3가지 내용 사실은 글쎄요. 우리 한국 분들은 워낙 또 정보에 빠른 분들이셔서 이 정도 내용은 사실은 좀 알고 계셨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왜 슈퍼 유전자인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세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세포는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지 알고 있으며 좋은 것을 붙든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한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세포를 이해하는 굉장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또 세포는 자신에게 무엇이 나쁜지 알고 있으며 나쁜 것을 피한다고 합니다. 세포는 순간순간 전력으로 살아남는 데 집중한다. 세포는 다른 세포들이 행복한지 관찰한다. 세포는 저항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현실에 적응한다. 세포는 가장 심오한 자연의 지성에 의지한다. 그러면서 이제 디펙 초프라 박사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모든 세포에 해당되는 위 사항을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순 없을까? 혹시 과식하거나 술에 탐닉하거나 끊임없이 밀려드는 스트레스를 무작정 견디거나 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있는가? 만약 건강한 세포라면 절대로 이런 선택은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세포와 인간 사이에 이와 같은 단절은 왜 생기는 걸까? 자연은 분명 인간이 세포처럼 건강하도록 인간을 설계했다. 즉, 인간은 건강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세포는 자연스럽게 매 순간 옳은 선택을 한다. 그럼 우리 인간도 세포처럼 매 순간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흥미로운 사실은 유전자 활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뿌리부터 진정한 행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진정한 행복을 이루려면 통상적인 예방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유전학은 만성질환의 근본을 밝혀냈다. 수년 전 선택했던 생활 방식은 현재의 몸 상태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는 우리가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하는지 계속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행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이 부분이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그리고 필자들은 여러분에게 이 점을 확신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대다수가 잘 모르고 있지만 통상적인 행복에는 허점이 있는데 자칫 노화와 망성질환, 비만, 우울증, 중독 등으로 빠져들 만큼 이 허점은 의외로 크다. 이 모든 위협을 상쇄하기 위해 노력들은 기껏 절반 정도만이 성공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생각해오고 있던 의학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 유전에 대한 잘못된 믿음, 낡은 상식들 이런 것에 대해서 소개를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이 책의 가장 좋은 점이 과학적, 의학 기반으로 저술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암을 이겨낸 사례라던가 또 어떻게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슈퍼 유전자의 활성을 돕는데 유리한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그런 변화를 시키고 싶다면 어떤 접근 단계가 있으며 각 단계에 해당하는 세부 해당 사항은 무엇인가? 어떤 실천 사항들이 있는가? 이렇게 도표로 잘 정리가 되어서요. 이 책 읽으면서 실제로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만성질환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시키는 방법들, 그런 것도 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모든 걸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 어떤 부분을 소개하면 좀 재밌을까요? 네덜란드인들의 키가 왜 이렇게 신장이 커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 이것도 굉장히 신기했고요. 또 세포, 또 유전은 기억을 물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것들, 이게 어떻게 들으면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야 그거 알아? 세포라는 게 기억을 가지고 있대. 우리가 세포라고 알고 있는 게 사람처럼 뭔가를 감정을 기억한대. 라고 하면 야 무슨 개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했을 텐데 디펙 추프라 박사는 그것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설명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책에서는 저는 참 좋았어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사서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그래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염증 반응을 줄이는 음식 선택의 기술이 아니고 그것도 재밌는데 그 부분 살짝 뛰어넘어서 명상, 수면 제11장 수면에 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책에는 그 목록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록을 보시면 내가 어떤 단계는 실천이 지금 가능한 단계인지 나는 지금은 이거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내가 동기부여가 안 돼 있고 나는 그런 게 간절하지 않아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게 내가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수면에 관한 선택 목록이 있습니다. 현재 수면 습관에서 바꿀 수 있는 쉬운 항목 중에서 2개에서 5개를 선택하라고 해요. 쉬운 선택을 한 주에 하나씩 모두 적용한 후에는 힘든 선택에 도전한다. 이렇게 단계별로 마치 게임처럼 미션처럼 목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수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와 실천 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1부에는 쉬운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쉬운 선택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한다, 암막 커튼이 좋다, 완전히 어둡게 만들기 어렵다면 수면 안대를 사용한다 라는 하나의 실천 사항이 있고요. 침실을 최대한 조용하게 한다, 완전히 고요하게 할 수 없다면 소음 방지 귀마개를 사용한다. 이른 아침 소음에 일찍 깰 때도 귀마개가 유용하다. 아, 이거 귀마개 저도 진짜 많이 사용하는데 진짜 공감합니다. 귀마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세 번째, 쉬운 실천 방법 중에 하나, 침실을 따뜻하고 바람이 들지 않게 한다. 온도 조절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숙면의 질이 많이 바뀌니까요. 이거 실천하기 정말 쉬운 내용이잖아요.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 온수 매트 이런 것들 제품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방이 조금 춥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제품을 조금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셔서 온도를 한번 조절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 중에 디펙 초프라 박사가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한다라는 것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잠들기 전에 따뜻한 아몬드 우유를 한 잔 마신다. 아, 듣는 것만으로도 잠이 쏟아지네요. 마지막으로 침대 위에 앉아 10분간 명상한 뒤 바로 잠자는 자세로 눕는다. 바로 잠자는 자세로 눕는다. 이렇게 목록이 있습니다. 그 뒤로도 또 다른 쉬운 목록들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잠들기 30분 전에는 독서나 TV 시청을 하지 않는다. 잠들기 전에 가벼운 산책을 한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아스피린을 복용해서 자잘한 통증을 잠재운다.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서 들으셔야 해요. 아무 무두나 아스피린을 막 이렇게 복용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신체 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체질에 따라서 아스피린 복용량을 잘 조절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셔서 들으시고 선택적으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잠들기 3시간 전부터 카페인이 든 커피나 차는 마시지 않는다. 업무 일과 후의 저녁 시간에는 긴장을 푼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에 명상한다. 너무 좋은 방법이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는다. 이건 조금 난해한데 구체적이지 못한 방법이네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일부 쉬운 선택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에 명상한다. 야, 진짜 3분만, 5분만, 10분만 실천을 해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저도 해봐서 아는데요.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피곤하면 그냥 자고 싶거든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냥 막 이렇게 유튜브 틀고 TV 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지만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업무 일과 후의 저녁 시간에는 긴장을 푼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개인적으로는 업무 일과 후의 저녁 시간에 업무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어떤 규칙을 세우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예전에 일이 끝났는데도 계속 일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막 혼자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도 일 얘기, 잠들기 전까지 일 생각 그렇게 하니까 휴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나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제가 저 스스로의 어떤 원칙을 세워서 살다 보니까 그런 원칙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아무 시간이나 아무 상관없이 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일에 열정이 넘쳐서 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일에 대해서 몰입을 한다는 의미는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녁 식사 이후에
우리가 어떤 좋은 수면의 상태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가, 적당한 선이 있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쉬운 선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소개를 해드렸고요. 2부에는 힘든 선택이 있고 또 3부는 실험적 선택이라고 해서 수면과 관련해서는 수면장애 치료를 받아본다, 인지치료를 받아본다, 숙면에 좋은 전통 처방인 허브와 허브차를 시험해 본다. 뭐 이런 3부 실험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른 실천 사항들도 실용적으로 다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책 정말 모든 내용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지만 하지만 내가 바꾸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분야가 정해져 있고 목표가 충분히 구체적이라면 이 책 아주 얻어가는 게 많은 책일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소한 의학 개념들, 의료계나 또 이렇게 전공을 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읽으셨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처음 듣는 말이네 하는 개념 때문에 조금 읽는 속도가 더딜 수는 있지만 얻어가는 정보는 굉장히 큰, 굉장히 방대한 책이고 또 다만 이렇게 아스피린 복용과 관련해서는 또 일방적으로 무조건 이 책 아주 짧게 언급된 그런 부분만 보고 실천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의 체질에 맞게 본인의 비판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실천하실 수 있는 부분 실천하셔서 일상생활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펙 초프라 박사가 항상 주장하고 이분께서 연구하는 최종적인 마지막 핵심 키워드를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이 핵심 키워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공감을 많이 하고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행복은 초이스가 아니다. 행복은 우리의 의무다 라는 것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